자, 이번 영상은 충격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제 집값 잡히나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지고 언론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방향이 어떻게 될까 많이 나왔는데요. 기사도 많이 떴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모든 수단 원점에서 검토, 불붙은 집값 이제야 실감했나 정부 매주 회의키로 정부 8월 공급 대책 모든 정책 재검토 인허가 그린벨트 손대나 주택 부족 아우성 다음 달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온다. 8월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했죠. 대체 집값 언제 잡으려고 변죽만 울린 정부 양극화 공급 우려 여전히 이래가지고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집값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8월 달에 대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대책이 나올 때 집값은 잡힐까요?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핵심적인 본질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정부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7월 25일 날 주택 공급 상황 점검 및 공급 확대 방안 논의라고 돼서 2장짜리 보도 자료입니다. 이래서 하여튼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는 건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크게 4방향입니다. 4개의 방향. 자, 보면 첫 번째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 사업의 신속화죠.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도심에서 절차를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죠. 의지입니다. 의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이런 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그리고 지방에 집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양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는가, 지금 흐름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인데요. 자, 개인적인 생각은 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좀 오래 지켜보면 이런 정부의 대책이 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가 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공급을 늘려주어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디가 오르는 거냐면 주요 지역이 오르는데 지금 경기도 쪽이라든가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 늘려봐야 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되겠습니까?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취득세 중과 완화, 그다음 단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서 스스로 거래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종부세. 이런 거 없이는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 소리예요. 지금 저기 지방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똘똘한 지방채들이 오르고 있는 건데 그게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경기권에서도 주도하는 건데 이런 걸 잡을 수 있겠는가. 세금 완화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오르는 곳을 보세요. 서초,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성동, 신축급의 좋은 위치가 있는 곳들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까 4개 말한 대책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냐 이 소리죠.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와도 이들을 대체할 방법이 당분간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냐? 있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공급을 해가지고는 여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율적으로 이동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여기를 들고 있지 않고 스스로 던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는 스스로가 순환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그건 세금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과 층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하고 빠져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게 돼서 취득세도 좀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단기 양도세도 좀 가벼워지고 예를 들어서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는데 이걸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나는 시세차익 실현하고 팔겠다 이래버리면 가격이 낮게 잡히거든요. 그 실거래가가. 그럼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좀 완화시켜줘서 그냥 이 사람들이 굳이 이걸 꼭 들고 있지 않아도 다른 데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스스로의 물량이 나오지가 않으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거가 나와도 그래요. 어떤 대책이 나와도 지금 이런 흐름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냐? 없어요. 예. 누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런 카드가 있는지. 예, 없습니다. 예. 오히려 다음 달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와서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만 더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예, 지금 지방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법이 바뀌거나 특히 부동산에 관한 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는 그냥 3년 동안 흘러가는 정부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금 내리면 된다니까요. 취득세 중과하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단기 양도세 중과만 내리고 종부세 부분만 좀 완화시켜 봐라. 이게 생각보다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유연하게 되면 이 유연함 속에서 물량들이 나와줘야지만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흐름들을 잡아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이런 쪽을 계속 제가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언정 좀 2, 3년 동안 이번 정부 끝날 동안은 큰 폭의 상승장은 아니어도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